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또다시 주목을 하면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CPI까지 지켜보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3거래일 연속으로 약한 모습이었네요. 이제 14일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 변동성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CPI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 또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1270원대를 넘어선 모습입니다. 환율 체크도 잘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할 듯 하겠고요. 빅스 지수는 장중에 급등을 하였었지만 다시 안정감을 되찾아갔고, 다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3.7 구간까지 치고 올라선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증시가 더 힘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3.5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는 내려와 주어야 증시가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EV 섹터주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2.94%, 테슬라는 마이너스 5.03%, 루시드가 마이너스 2.72%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 이제 테슬라의 하락은 시장의 약세와 함께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애프터 장에서는 0.01%가 하락을 하면서 10불대를 간신히 유지를 하였는데요. 예기치 않게 이거래일 전에 급락으로 인해서 21선을 너무 빨리 만났습니다. 일단은 장 마감 이후에는 21선 아래에 약간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서는 21선 위로 재차 상승하였으면 좋겠네요. 만에 하나 이제부터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루머로 인한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할 것이고, 다시 6불까지도 재차 하락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2월 22일 실적 발표까지 또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장이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가 약간 많았고요. 1분봉은 장 초반 급격한 하락세와 최저점인 9.74불을 터치를 하면서 많이들 당황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3.68% 하락과 한 달 동안 39.5%의 상승분을 보여주었는데요. 급락으로 인해서 지난주는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지만 주말 동안 힐링은 잘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현재 루시드 주식을 사는 이유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테슬라의 성공과 성장성을 지켜본 분들이시라면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루시드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현재 루시드 주식을 사는 것은 2010년에 테슬라 IPO를 사는 것과도 같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들춰보면 2010년 당시부터 13년이 된 지금 무려 15,000%의 수익률을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수많은 기간을 길게 이렇게 느려틀어 보면 그냥 일직선상으로 보이지만 수많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었을 거고요. 현재 루시드가 이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테슬라의 성장성에 비하면 약 2배 정도 이제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긴 횡보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루시드가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익률로 따져보면 이렇게 큰 수익률로 다가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루시드에게 큰 악재가 있었다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장기 투자자로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성장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여러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받아들이면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커버링이 일어나는 순간이 다가오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 공장의 확장을 진행 중에 있고요.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만큼 판매량도 서서히 늘어날 것입니다. 대형 기관들은 현재 1.5 빌리언 달러 정도를 매수를 하였는데요. 성장성이 없고 망할 회사라면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면서 현재 주가 하락으로 패닉에 빠진 것은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2025년에 125불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루시드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분명히 2025년입니다. 그 전에 수많은 변동성이 있을 것인데요. 그걸 버틸 자신으로 수량을 차곡차곡 모아 갈 것입니다. 결국엔 인내심이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이겠고, 루시드 측에서 퀄리티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그 명성을 쌓아간다면 우수한 제품으로 시장을 능가하는 수익으로 주주들에게 분명히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다시금 에스턴 마틴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이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PIF에서도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만큼 PIF가 인수할 가능성을 언급을 해드렸었고, 루시드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에스턴 마틴과 AMG 사이에는 점차 틀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루시드가 베스트 조합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최대 주주는요, 이제 메르데스 다음으로 지리이고요. 그리고 PIF입니다. EV로 전환을 하려는 사우디에서 내연기관 제조업체를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루시드의 60.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PIF인데요. 테크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새로운 머니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미국 스타트업 루시드와 협력을 한다면 윈윈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 말 당시에 에스턴 마틴과 무언가가 이루어질 뻔한 것 같은데요. 루시드가 20만 불 차량을 커버를 하고 슈퍼카, 하이퍼카 부분을 포함해서 22만 5천 불 차량을 에스턴 마틴이 커버를 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에스턴 마틴의 134개의 딜러사와 힘을 합쳐서 럭셔리 시장을 선점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요. 루시드의 강점인 전기화와 디지털화, 에스턴 마틴의 차량 제조 능력,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PIF와 루시드 측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에스턴 마틴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세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어딜 가나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법인데요. 아직은 그 1등이 워낙에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파괴할 5개의 자동차 제조업체는요,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로 소개를 하고 있는 루시드 모터스이겠고요. 현재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그 기술력을 여러 번 증명을 해보이면서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조차도 정말 견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중이겠고, 2위는 폴스타, 3위가 리비안인데요. 폴스타는 볼보의 EV 중심이기 때문에 위협적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 3위는 리비안. 많은 분들이 리비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요. 틈새 시장에 중점을 두어 현재와 미래의 대부분의 경쟁 업체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훨씬 강력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위가 포드, 5위가 포르쉐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쟁자들이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BMW가 의외인데요.
내연 기관에서의 명성을 이어갔던 BMW가 EV 시장에서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기술력을 내세울 게 없다는 의견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기술력에서 점차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면 앞으로 점점 잊혀져 갈 것이고 앞선 내용에 PIF에서 에스턴 마틴을 인수하려는 목적은 아직 달성을 하지 않았고요. 사우디 시어가 이제 BMW의 기술력을 사용한다 하였는데요. 위협적이지도 않은 기술력을 사용을 한다라는 점을 약간은 파고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가설이겠지만 PIF가 에스턴 마틴이 아닌 BMW를 인수는 못하더라도 지배 개선 구조에서 우위를 얻는다면 시어와 루시드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지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현재 내연기관 제조업체와 루시드가 조인이 된다면 생산성 문제와 새로운 모델 등 많은 것들이 윈윈 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하려면 또 많은 오퍼링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그 정상에 올라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2025년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도 참고 또 참고 버텨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힘들 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